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 음식이 그렇게나 맛있다고? 음식은 영국의 역사가 더 깊고 영양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한 영국 여성이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아버지의 레스토랑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건강회복과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해 우연히 한식을 접하고 유명세까지 타게 되었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렇게 한 장소가 이렇게 많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옥스퍼드 중심에 있는 우리 작은 레스토랑에 서 있으니 아버지와 나누었던 모든 식사가 떠오르면서 그 무게가 느껴져요. 한때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요리하는 소리로 활기찼던 벽들이 이제는 과거의 울림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레스토랑 아담스 딜라이트는 한때 영국 전통 요리로 유명한 요리 창작의 중심지였어요. 하지만 벽에 페인트가 발해가는 것처럼 영광의 날들도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도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리처드라고 부르지만 제게는 언제나 영웅이셨어요.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엄마에 대해서는 기억이 별로 없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요리할 때 흥얼거리던 소리는 기억나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우리 레스토랑의 중심으로서요. 메뉴에 있는 모든 요리는 아버지의 음식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반영이에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저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니면서 학업과 레스토랑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은 괜찮다고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 진실을 알아요. 아버지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과 채소를 썰 때 가끔 떨리는 손을 보면요. 레스토랑도 아버지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이야기하려고 시도해봤어요. 이제는 조금 속도를 늦추고 가끔은 다른 사람이 주방을 맡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부드럽게 말해봤지만 아버지는 아직 포기할 준비가 안 됐다는 그 고집스러운 표정을 지으세요. 난 괜찮아, 제시카,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걸. 아버지의 눈에 있던 불꽃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던 어느 저녁 불가피한 일이 일어나요. 저는 뒷방에서 몇 장의 송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급히 달려가 보니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옆에는 볶은 채소가 흩어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하고 호흡은 가빠 보였어요. 저는 공포에 휩싸여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살며시 흔들어요. 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지고 일어나려고 하시지만 저는 아버지를 다시 눕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움직이지 마세요, 아버지. 구급차 부를게요. 병원에서의 시간은 너무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무균실 같은 대기실에 앉아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놔둘 수 있었을까요? 제가 더 많은 걸 해야 했는데 더 빨리 신호를 알아챘어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침내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확인시켜줘요. 아버님께서 제2형 당뇨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상태가 심각하지만 올바른 식단과 생활 습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겨우 이해하고 있어요. 당뇨병. 언젠가 걱정해본 적은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아버지예요. 제가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서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저에게 언제나 거대하게 느껴졌던 분이 이제는 작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저를 너무 괴롭게 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아버지는 약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미안하다, 제시카. 아버지가 속삭이셨어요. 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차오르지만 저는 그걸 꾹 참았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 후 며칠은 의사 방문, 영양계획, 약물 일정으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서서히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식단을 급격히 바꿔야 하고 그동안 좋아하셨던 풍부하고 위안이 되는 음식을 모두 끊어야 해요.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모든 것 삶은 채소, 평범한 샐러드, 맛없는 닭고기 음식이 아버지의 눈에 깊은 슬픔을 더해주기만 해요. 어떻게 제가 아버지에게 그분이 언제나 기쁨을 느꼈던 것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 병이 아버지를 빼앗아 가도록 두지 않겠어요. 저는 남는 모든 시간을 연구하며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제가 시도하는 모든 것이 맛과 따뜻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만 그 얼굴에 실망감이 가득하고 음식을 즐기기보다는 그냥 쓱쓱 밀어놓기만 하세요. 어느 날 밤 또 한 번의 건강식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 저는 좌절감이 끌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도마를 카운터에 쾅 내려놓으며 이 모든 것이 너무 버거워 손이 떨려요. 방법이 있을 거야.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부엌을 이리저리 걸어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 대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 몇몇 동급생들이 최근 시청했던 새로운 요리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블랙 앤 화이트 셰프라고 불렀어요. 한국 요리 경연 프로그램인데 그들은 그 쇼를 극찬하면서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참가자들이 전통과 혁신을 조화롭게 어우르면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요리를 만드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 말이 제게 깊이 와닿았고 갑자기 새로운 목적의식이 솟아올랐어요. 다음 날 저는 온라인에서 그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금방 매료되었어요. 화면 속 셰프들은 정밀하고 열정적으로 요리하면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양이 풍부한 요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맛을 희생하지 않고도 그걸 이루어낸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한 요리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김치요.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발효된 채소로 만든 전통적인 한국 반찬이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보통 매우 매운 음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버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드세요. 셰프들이 다양한 김치 변형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즐길 만한 버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김치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아버지께서 드실 수 있을 만큼 순한 버전을요?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매운 고추 대신 다른 것을 넣으면 어떨까요? 여전히 색깔과 맛을 유지하면서도 매운맛이 없는 걸로요. 저는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다양한 재료를 실험하며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가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다녀온 이후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강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는 건 제가 항상 의지해왔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절망에 빠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강해져야 했어요. 저는 새로운 요리법을 계속 연구했어요.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한 열정을 되찾을 수 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요. 옥스퍼드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레스토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실험을 거듭했어요. 어떤 날은 성공적이었고 또 다른 날은 실패의 연속처럼 느껴졌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대학교 캠퍼스를 걷고 있을 때 학생들 몇 명이 새로운 TV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블랙 앤 화이트 셰프라는 한국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셰프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요리, 맛의 균형과 건강한 재료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그 쇼를 보기로 했어요. 어떤 걸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이유를 알아보는 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쇼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빠져들었어요. 화면 속 셰프들은 놀라운 기술로 움직이며 칼이 번쩍이는 사이사이 채소를 정밀하게 썰었어요. 그들이 만든 요리는 제가 지금껏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다채롭고 생기 넘치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음식들이었어요. 발효 음식, 특히 김치에 집중하는 모습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쇼를 통해 알게 된 건 발효는 단순히 음식을 보존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영양가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아버지에게 꼭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전통적인 한국 음식은 대부분 매운데 특히 김치는 매워요. 아버지의 위가 매운 음식을 견딜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 요리들을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지역 아시아 마켓으로 향했어요. 한국 요리 재료를 찾아 실험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마켓은 새로운 음식들로 가득 찬 보물 창고 같았어요. 낯선 채소들, 소스와 페이스트가 담긴 병들, 쌀과 국수 가득한 봉투들까지. 저는 눈에 띄는 것들을 주워 담으며 아이디어가 넘쳐났어요. 레스토랑으로 돌아와서 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요리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김치예요.
한 셰프가 발효 과정이 단순히 채소를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풍부하게 만들어준다고 설명했던 에피소드가 기억났어요. 이게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맛을 만들어야 했어요. 전통적인 김치는 빨간 고춧가루를 사용해 매운맛을 내요. 그건 분명히 제외해야 했기 때문에 대신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강렬한 빨간색과 풍부한 맛을 주면서도 매운맛이 없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토마토.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토마토는 달콤하고 상큼하며 풍미가 가득해요. 아버지의 위에도 부담이 덜하고 색깔과 깊이를 제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칼질하고 섞고 발효하는 일에 몰두했어요. 레시피를 계속해서 수정하며 마침내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부엌은 마늘, 생강, 양배추 향으로 가득 차고 토마토의 달콤한 향이 공기를 감쌌어요. 전통적인 김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아버지가 좋아해 주길 바랐어요. 드디어 아버지께 그 요리를 내놓았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아버지가 첫 입을 드시는 걸 초조하게 지켜봤어요. 표정을 읽기 어려웠지만 천천히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미소였지만 그게 제게는 충분한 격려였어요. 아버지가 제가 만든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깊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제 요리는 단순히 요리 이상의 것이 되었어요.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었고 아버지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진단 이후 처음으로 제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토마토 김치의 성공에 힘입어 저는 한국 요리를 계속 탐구하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새로운 걸 시도했어요. 간장과 참기름을 살짝 넣은 채소 볶음. 간단하게 간을 한 생선을 올린 찜밥, 뼈를 오래도록 우려내어 모든 영양분을 추출한 국물까지. 각 요리는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작은 발걸음이었고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이었어요. 레스토랑 손님들도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새로운 냄새에 호기심을 보이며 무엇이 요리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는 걸 망설였지만 한 번 맛을 본 뒤에는 매료되었어요. 신선한 맛, 건강과 맛의 균형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었지만 곧 사랑하게 되었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친구나 온라인에서 본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려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토마토 김치를 병째로 주문하며 가족들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오랫동안 고전하던 레스토랑이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의 건강도 천천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지만 이전보다 좋은 날이 더 많았어요. 아버지는 예전보다 더 에너지가 넘쳤고 제가 그리워했던 눈 속의 불꽃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다시 주방에 나와 저와 함께 요리를 하시며 옆에서 조언을 해주시고 지식을 나눠주셨어요. 옛날처럼 하지만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요. 어느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아버지와 함께 앉아있을 때 아버지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제시카,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곳에서 특별한 일을 해냈구나. 이 가게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가 해냈구나.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함께 버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뿐인데 아버지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 깊이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레스토랑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회복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맛과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레스토랑은 다시 번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레스토랑은 빛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 중에는 토마토와 마늘 향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주방에서는 건강해지신 아버지와 제가 함께 손님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내어주고 행복에 가득한 미소로 서로 마주보며 행복해하는 내용이었어요. 레스토랑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활기를 되찾았어요. 변화는 미묘하지만 강렬했어요. 마치 부드러운 바람이 점차 강한 바람으로 변하는 것처럼요. 매일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때 어둡고 조용했던 공간이 이제는 신선한 재료의 향기와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대화로 가득 차서 활기 넘쳐요. 마치 이 장소 자체가 새롭게 태어나 아버지와 제가 찾은 새로운 희망과 결의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저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주방에 들어가요. 저는 항상 요리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열정을 넘어 생명줄처럼 느껴져요. 제가 준비하는 모든 요리, 다지는 모든 재료가 우리의 삶에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예요. 주방은 제 안식처가 되었고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좋은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아버지도 이제 주방에 자주 함께 하세요. 아버지의 힘이 천천히 이긴 하지만 확실히 돌아오고 있어요. 움직임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눈 속의 빛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은 조용한 기쁨이에요.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움직임, 함께 공간을 조율하는 방식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줘요. 손님들도 변화를 눈치챘어요.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와서 우리 메뉴의 최신 요리를 맛보기를 기대해요. 토마토 김치는 단연코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그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전통적인 요리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선사해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은 단지 음식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작은 레스토랑이 단순한 식사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느낌이에요. 이곳은 사람들이 보살핌을 느낄 수 있는 곳, 사랑과 의도를 담아 음식을 만드는 곳이에요. 어느 저녁 식사 시간에 한창 바빠지기 시작할 무렵, 창가에 앉아 혼자 있는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우리 가게의 평소 손님들보다 더 격식 차린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였으며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제가 요리를 내는 도중에 그녀가 저를 불러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결의와 불안이 섞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기요, 그녀는 제가 테이블에 다가가자 조용히 말했어요. 음식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제 심장이 한순간 멎었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게 이런 문제였어요. 특히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더더욱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어요. 뭐가 들어있었나요? 그녀는 접시를 저에게 밀어주었고 저는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제 배가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접시 가장자리에 검은 실처럼 드리워진 머리카락 한 가닥이 보였거든요. 그것은 분명했고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항상 조심하는데 특히 요즘처럼 모든 디테일이 중요한 때에는 더더욱요. 매니저를 불러주시겠어요? 그녀는 단호하지만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론이죠.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대답했어요. 바로 모셔오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다른 주문을 마무리하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자 아버지는 제 표정을 보고 눈에 근심이 스쳐가는 걸 보았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물으셨어요. 손님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다고 하세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설명했어요. 매니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는 잠시 동안 서서 걱정과 좌절감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도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지금 상황을 뒤집어 놓으려 하는 때에 나쁜 리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아버지는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다이닝 공간으로 나갔고 그 여성의 테이블로 다가갈 때 공기 중에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뭔가 잘못된 것을 눈치채고 있었고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이쪽을 쳐다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정중하게 상황을 처리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즉시 요리를 교체해드리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이런 실수가 용납될 수 없다고, 우리 가게 같은 곳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이 아버지의 신중하게 유지해온 침착함을 흔드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이 나섰어요. 그 사람은 대학 테니스 클럽의 주장인 성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근처 테이블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는 차분하고 권위 있는 태도로 걸어왔어요. 실례합니다. 그가 공손하게 말하며 그 여성을 향해 말했어요.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망설였지만 갑작스러운 개입에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주는 머리카락을 자세히 살펴본 후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어요. 이 머리카락은 두 분 것보다 훨씬 밝고 짧네요.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여기 있는 누구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여성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눈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나타났고 그녀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결국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내의 다른 손님들도 상황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며 안심한 듯 다시 식사에 집중했어요. 성주는 그 여성에게 다시 돌아서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마도 이것은 불운한 실수였을 겁니다. 분명 레스토랑 직원들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그동안 그녀는 자신의 선택지를 저울질하는 듯 보였어요.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싸우려던 기운이 빠진 듯 어깨를 약간 움츠렸어요. 아마 맞는 말씀이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불편을 드려 죄송해요. 아버지는 즉시 그녀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그녀는 약간 당황한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어요. 그녀가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자 저는 커다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성준의 빠르고 침착한 대처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그녀가 떠난 후 레스토랑은 마치 한숨을 내쉰 것처럼 느껴졌어요. 긴장감이 마치 폭풍 구름처럼 사라졌고 저녁의 평소 리듬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와 저는 잠시 눈을 마주쳤고 방금 겪은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는 것을 조용히 서로 확인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저는 도시가 깨어나는 익숙한 소리에 눈을 뜹니다. 옥스퍼드는 항상 이른 아침에 너무나 평화로워요. 거리도 아직 조용하고 세상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고요한 순간이니까요. 침대의 부드러움을 느끼며 기지개를 켜고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져요. 마치 새로운 가능성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어나서 서둘러 옷을 입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레스토랑에서 할 일이 항상 많죠. 특히 요즘처럼 다시 바빠지기 시작할 때는요. 하지만 과거처럼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껴서 이 감정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요. 아담스 딜라이트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상쾌하고 사람들이 출근이나 등교를 위해 거리를 채우기 시작하고 있어요. 레스토랑을 바라보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한때 지쳐 보였던 작은 가게가 이제는 당당하게 서 있어요. 창문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간판은 새로 칠해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가 새 힘을 찾은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주방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비어 있을 때도 레스토랑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함께 나눴던 식사, 웃음, 그리고 극복한 도전들이 가득한 공간이니까요. 저는 주방으로 걸어가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채소를 다지고 국물을 끓이고 소스를 섞는 일상의 모든 과정이 평생 알고 있던 춤의 한 걸음처럼 느껴져요. 일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였고 겨우 버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정감과 성장이 느껴져요. 우리가 새로 도입한 요리들은 큰 인기를 끌었고 특히 토마토 김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어요. 우리 가게에 대해 궁금해하는 블로거들도 찾아와서 영국과 한국의 맛이 조화를 이룬 퓨전 요리를 맛보았어요. 리뷰들도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오랜만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는 조금 늦게 도착하셨는데 몇 주 만에 가장 편안해 보이셨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보여요. 주방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더 자신감 있고 안정적이세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안심이 되고 우리가 만든 변화들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하셨고 우리는 평소처럼 편안한 침묵 속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이 지나면서 첫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얼굴들과 새로운 얼굴들이 섞여 있었고 우리는 항상 그랬듯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레스토랑이 활기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사람들이 식사를 즐기고 주방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가게 전체가 밝고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 찬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낮쯤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고 그의 표정은 진지하지만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는 우리 가게의 평소 손님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고 방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에서 세심한 관찰력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누구일지 왜 여기 왔는지 궁금해졌어요. 그가 제가 서 있는 카운터로 다가오자 저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담스 딜라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중한 눈빛으로 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이곳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저는 흥미로워하며 한쪽 눈썹을 올렸어요. 찾아와 주셔서 기쁩니다. 메뉴에서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토마토 김치를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요리를 준비하면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토마토 김치는 이제 우리 가게의 대표 요리가 되었고 우리의 여정과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저는 요리를 신중하게 담아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그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그가 첫 입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표정이 중립적이었지만 곧 작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저를 쳐다보며 눈에 빛나는 관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어요. 정말 훌륭하네요. 그는 감탄스러운 톤으로 말했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따뜻한 만족감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마음에 드셨다니 기쁩니다. 그는 다시 한 입을 먹으며 맛을 음미했어요. 이곳이 왜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는 계속 말했어요. 여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다른 곳과는 뭔가 다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어요. 원래 칭찬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지만 이 남자가 말하는 방식에는 단순히 음식 이상의 무언가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가 식사를 마친 후 일어나서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저는 데이비드 리라고 합니다. 그는 말했어요. 저는 음식 관련 방송 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는데 항상 독특한 이야기를 찾고 있어요. 아담스 딜라이트는 더 넓은 관객들에게 공유할 가치가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네요. 저는 명함을 바라보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음식 네트워크라고요? 우리 작은 레스토랑이 TV 프로그램에 소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너무 놀라워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마치 꿈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곧 연락드릴게요.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식사 잘 먹었고 앞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여전히 손에 명함을 쥐고 있었어요. 그가 떠난 후에야 제 심장이 흥분으로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서 요리를 준비 중인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명함을 들어보였어요. 아버지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제시카?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그 남자, 음식 네트워크, 우리 레스토랑이 TV에 나올 가능성까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버지의 눈에 놀라움과 자부심이 커져가는 게 보였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는 듯한 표정이셨어요. 제시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마침내 아버지가 말씀하시며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약간 압도된 듯한 기분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해내고 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우리 가족의 아담스 딜라이트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한국의 음식 레시피로 아버지의 건강과 삶의 일부였던 레스토랑까지 잘 되게 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음식 문화를 더 공부해야 할 목표가 생겼습니다.